안녕하세요. 동행간 뉴스터디 동점민 앵커입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이번 주에 이 재판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죄 관련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1심 결과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났습니다. 이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공직선거법 혐의 이제 선고만 앞두고 있는 이거보다 더 자신했었어요. 그죠? 위증교사는 더 빼박이다. 왜? 자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증을 했어요 라고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는데 그럼 누구의 지시를 받고 위증을 했어요? 이 대표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표는 무죄, 김진성 씨는 유죄가 났어요. 검찰로서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죠. 추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검사를 오래 했지만 증인이 위증을 자백했는데 교사, 시킨 사람이 무죄인 경우는 처음 본다. 검찰은요 단단히 벼르고 2심 준비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논리적 모순을 발견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2심 재판 막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위증교사 건은. 복잡하지 않아서 오래 걸릴 거라고 보지를 않아요. 대장동이나 위례 성남FC 같은 거랑은 좀 사안이 달라요. 등장인물도 몇 명 안 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릴 것 같진 않다는 게 보통 관측이지만 어쨌건 검찰은 1심 무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유죄가 나면 결국 대통령 선거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지금 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1심 때 왜 무죄가 났는지 검찰은 예측하지 못한 그 결과 왜 나왔는지 일단 살펴보셔야 2심 때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아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심 때 왜 무죄가 선고가 난 건지 그러면 검찰은 어떤 부분을 파고들 건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박사님들 지금 시작합니다. 동투더 뉴스. 1심 판사도 이 흐름 자체는 인정을 해요. 어떤 흐름이냐? 자, 보십시오. 2018년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 거기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이 발언이 문제가 되죠. 예전에 검사를 사칭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김영환 후보, 지금 충북지사로 가 있는, 그때는 경기도지사 출마했으니까 물어요. 검사 사칭한 적이 있습니까?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2002년에 검사 사칭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이재명 후보,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를 한 일이 없습니다. PD가 한 걸 제가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누명을 썼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자, 검찰은 기소를 하죠. 2018년 12월 21일 거짓말이다. 왜? 이재명 대표는 2002년에 이미 검사 사칭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보복당했고 누명을 쓴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기소를 해요. 기소를 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재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재판 과정에서 지금 위증을 교사했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어지죠? 자,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그 재판에서 저는 충분히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명을 썼다, 보복당했다는 내용은 허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처벌은 받았지만 누명 쓴 건 맞아요. 검사 사기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뭐예요? KBS에 있는 최 PD와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의 파크뷰 사건을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김병량 시장에게 뭔가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서 검사를 사칭했다는 얘기잖아요. 전화를 해서. 자, 최 PD가 전화할 때 이재명 대표가 옆에 도와줬고 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말은 뭐냐면 나는 검사 사칭을 한 건 최 PD고 난 옆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최 PD가 허위 진술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재명 대표가 시켜서, 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 그러면 최 PD는 왜 그럼 허위 진술했느냐?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짰단 얘기예요. 협의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거죠. 김병량 시장은 당시 이재명이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이니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서 구속시켜서 시장 선거 내 경쟁자로 나올 수 있는 이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고, KBS는 당시에 수달 사건 조작 보도가 있었나 보죠. 홍역을 치렀나 봐요. 뭔가 조작했다는. 이것도 심 시끄러운데
검사 사칭 사건까지 터지니까 또 비난받을 위기에 처하자 책임을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뭐예요?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요게 드러나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엇이 필요했느냐? 김병남 성남시장과 KBS 측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로, 그러니까 이 검사 사칭 사건이 터지고 나서 주범으로 몰기로 합의가 있었다라는 것만 나오면 충분히 누명을 썼다고 생각하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만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거짓말한 게 아닌 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 당시에 KBS와 김명남 성남시장이 짜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것만 나오면 나 진짜 누명 썼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 2018년 요 재판 때.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찾아봤겠죠. 그래서 찾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게 김진성이에요. 김진성 씨는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왜 김진성 씨를 당시에 찾았냐? 왜냐? 당시 김진성 씨는 김인섭, 이 사람 얘기 많이 들어봤죠? 김인섭. 이재명 대표가 처음 선거 나왔을 때 선거를 책임졌었던 김인섭 씨. 이 사람과 같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김진성 씨가 또 마침. 그러니까 당시에 백현동 개발 사업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다 보니까 그럼 말이 통하겠네 라고 해서 연락을 취했다고 검찰은 봅니다. 자,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 측근인 정진상 씨를 통해서 김인섭에게 연락을 해서 김진성에게 좀 나와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건넸다고 봅니다. 근데 김진성 씨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이쪽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올라간 거죠. 김진성 씨가 잘 기억이 안 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김병량 성남시장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성 씨가 뭔가 김병량 시장에게 좀 불리해 볼 만한 이 증언하는 게 좀 부담이 적었을 걸로 그것도 노린 걸로 보인다라는 게 검찰의 내용인데 어쨌건 자,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위증교사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12월 22일, 24일 그러니까 재판을 앞두고 본인이 토론에 나와서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 막 입증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2일에 2차례, 12월 24일에 한 차례, 그래서 총 3차례 전화를 합니다. 1심 재판부도 전화한 거 다 알아요. 요까지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지만 이 전화 과정에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검찰은. 어쨌건 나와서 의견이 갈리지만 어쨌건 이재명 지사는 당시 통화에서 좀 진술을 해줄 수 없겠습니까? 기억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쨌건 이 통화가 끝난 다음에 이재명 지사는 김진성 씨에게 본인이 이렇게 변론할 거야 재판 나가서 하는 본인에게 유리한 변론 요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김진성 씨는 본인이 KBS와 뭔가 김병량 씨가 당시에 협의가 있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 초안을 써서 당시 이재명 비서실장, 전영수 비서실장에게 보내고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안까지 보내죠. 그리고 2019년 12월 24일 재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재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2019년 2월 1일에 김진성 씨는 정진상 비서관에게 당시에 문자도 보내죠. 증인 출석은 제가 잘 정리해서 준비 중이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최선을 다하고 올게요.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변호사에게 변호사님 잘 계셨는지요? 내일 재판에 증인 출석 예정인데 내용에 추가 및 변동사항이 있는지요? 라고 묻고 당시 6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성남지원에 가서 증언을 합니다. 6가지 증언을 해요. 증언하고 나서는 정진상 비서관이 보내요. 회의 중이라 더 못 받았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했더니 김진성이 다시 답장을 보내죠. 전 실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힘냅시다요.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면 잘 말씀드리고요. 변호사와 상의한 내용대로 답변 잘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증언을 받아서 실제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변호인은 의견서를 냅니다. 재판부에게. 자, 김민성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KBS 측과 김병량 사이에 최철호 PD 등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주면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주겠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고 최 PD는 그에 따라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이재명의 의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 나는 충분히 누명을 썼다고 생각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결국 2019년 5월 16일 요건에서 무죄가 나죠. 그리고 결국 2020년 10월 24일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이 납니다. 나고 난 다음에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김진성 씨 모친상 당했을 때 군조기도 보내고 또 뭐 문자 답장도 하고 좀 소통도 좀 있었다는 거죠. 이 사이에. 그러니까 이 무죄 난 이후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과정은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지만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쨌건 이재명 지사가 뭔가 나를 위해서 좀 증언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 실제로 김진성 씨는 가서 재판 나가서 증언을 했고 그 증언 이후에 이재명 지사는 어쨌건 무죄를 확정을 받았고 그죠? 심지어 이건 뭐예요? 김진성 씨가 이제 와서 지금 와서는 당시 이재명 재판에서 한 증언은 위증이었다. 그 위증 왜? 여기서 통화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고 자백을 했는데도 무죄가 난 겁니다. 그럼 더 궁금해지죠. 왜 무죄가 나온 걸까요? 동투더 뉴스. 지금 위증이냐 여부부터 살펴봅니다. 자, 김진성 씨가 2019년 2월 14일 수원지법 성남지검에서 뭐 어떤 증언을 했느냐 이걸 봐야죠. 어떤 증언을 했느냐 일단.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그 증언을 이재명 대표가 시킨 증언이냐를 보려면 어떤 증언을 했냐를 봐야죠. 6가지 증언을 합니다. 자, 지켜보십시오. 근데요,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김진성 씨 유죄 지금 처벌받게 됐잖아요. 왜 위증했다고? 자, 재판장에 선서시키죠. 선서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증언하거나 기억이 불명확한데도 기억이 명확한 것처럼 진술하는 등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거는 뭐 김진성 씨뿐만 아니라 모든 증인이 선서하는 겁니다. 그러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또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박사님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위증이냐 아니냐는요. 그 증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억대로 얘기를 하냐 안 하냐로 처벌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증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럼 처벌 안 받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본인도 사실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처벌받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해서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지 진짜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잘못됐더라도 그 잘못된 기억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면 그 사람 위증죄로 처벌을 안 받는 겁니다. 자, 요게 위증의 여부가 달린다는 거. 이걸 보시면서 보십시오. 자, 6가지 증언을 합니다. 첫 번째 증언.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때 나와서 이재명 변호인이 물어보죠. 김진성 씨에게. 자, 김병량 성남시장은 2002년 당시에 증인에게 당시 증인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김병량 비서였죠. 비서에게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를 내가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그럼 더 불리해지겠지? 라고 하면서 KBS 측 고위 관계자와 그 문제를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김진성 씨, 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당시에 2019년 법정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뭔가 더 힘들게 하려고 혼자 싸우면 더 불리해지니까 힘들게 하려고 KBS와 협의를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다는 거죠? 이거 위증. 이거 위증. 왜? 김병량 비서는요.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KBS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예요? 들은 적이 없는 걸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들었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위증. 맞죠? 기억대로 얘기 안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위증이에요. 두 번째 증언.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9년에. 변호인이 또 물어봐요. 이런 상황에서 김병량 선거 캠프 내에서는 그래, KBS를 물고 늘어지는 건 우리한테 좋지도 않고 자, 이재명으로 몰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서 확실하게 구속되게 해야 한다. 강하게 가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지요. 김진성 씨. 예,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거 위증 아니다. 이거 왜 위증 아니냐? 분위기라고 하죠. 분위기. 분위기는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실제로 이재명과 김병래 시장은 사이가 안 좋았어요. 2002년 상황이잖아요, 이게. 근데 2001년에 서로 막 고발도 해요. 서로 고소하고. 네. 그래서 김진성 씨가 이번 재판에서 이렇게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시 실제로 김병래 시장과 선거 캠프가 이재명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건 맞아요. 김병래 시장 측은 이재명을 고소해서 구속되길 바랄 정도로 감정이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거 이재명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분위기 있었다? 이건 위증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분위기는 있었으니까. 자, 세 번째. 이후 김병량은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죠? 김지성, 예.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당시 어떻게 되냐면 김병량 성남시장은 오히려 이재명 변호사의 고소를 취합니다. KBS PD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오히려 취하라고 여기는 고소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거 위증 아니라고 이번 재판부는 봅니다. 왜? 실제로 김성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최초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증 아니다. 이건 위증 처벌에 안 받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당시 2019년에 김병량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고 했던 말을 증인에게, 그러니까 김병량 씨가 김진성 씨 증인에게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이거 위증이죠. 그냥 김진성 씨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다섯 번째 증언과 여섯 번째 증언, 6가지 증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2019년 당시에 김진성 씨가 그 다섯 번째 증언 역시나 이거예요. 자, 이걸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뭐냐면 재판장이 묻습니다. 자, 이 대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겠죠. 당시 그러니까 김병량 시장과 KBS 측 사이에 최초로는 취하하고 이재명 쪽으로 몰아가는 협의가 언제 있었다는 거예요? 구속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재명 최초로 구속 전에? 계속 물어봐요. 어느 시점에 김병량과 KBS 측 협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김진성 씨가 협의는 이재명이 구속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로 구속 후에 이재명 구속 전에 협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있었습니다. 위증이죠. 위증 판결 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김진성 씨 실제로 KBS 고위 관계자와 김병량 시장이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들었고 심지어 그 협의가 이재명이 구속 전에 있었다고 증언한 거잖아요. 2019년에. 위증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도 긴데 비슷합니다. 역시나 최초로와, 이건 검사가 물어보는 건데 무슨 협의였어요? 대체 최초로와 이재명 관련해서 KBS와 어떤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라고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얘기를 해요. 최초로에 대한 고소를 지속하느냐 취하느냐의 협의였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위증 판결이 납니다. 이번에. 왜? 협의 있었다는 얘기를 자기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기억나시죠? 결과적으로 김진성 씨 스스로 얘기를 하니까요. 내가 이때 이재명 재판 때 위증한 거 맞아요. 자, 그래서 김진성 씨는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근데 이것도 인정을 해요. 1심 재판부가. 뭘 인정하냐면 그럼 이거 왜 했냐? 이 증언을. 이런 증언을. 그러니까 본인이 위증이라고 하는 이 증언을 왜 했냐? 이것 때문에 했다고 그래요. 이재명 지사가 전화했기 때문에. 1심 재판부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김진성이 위증을 하게 된 주요 동기는 이재명의 증언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바. 그죠? 이것 때문에 한 걸로 보인다는 거죠. 이 증언을. 그죠? 통화에서 이뤄진 이재명의 증언 요청은 위증에 대한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를 해. 근데 왜 무죄냐? 이걸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지금부터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2심에서도 이 부분이 치열하게 바쁠 텐데 이재명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동투 더 뉴스. 자, 이재명 대표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요게 이제 아까 사유였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무죄 이유 1번입니다. 이재명은 김진성 증언이 위증이라는 것을 몰랐다. 김진성은 위증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먹힌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이 논리가. 나는 기억나는 대로 그냥 말해달라고 했다. 내가 기억이 없는 걸 위증해서 거짓으로 증언하라고 한 적이 없다. 녹취록을 잘 봐라. 나는 기억나는 대로 말해달라고 했다라는 부분이 먹힌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은 위증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는. 왜 내가 책임지냐는 거죠. 나는 위증을 시킨 적이 없는데. 자, 1심 재판부는 이렇습니다. 김진성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을 이재명이 인식했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이 위증이라는 걸 알았거나 이거 위증 같은데라는 것을 예측하고 아예 그래 냅두지 라고 했다고 용인하는 걸 보기 어렵다. 왜?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요구할 생각이었다면 직접적으로 그냥 나는 KBS와 김병현 시장이 나를 주범으로 몰아서 뒤집어 씌워달라는 얘기를 해줘 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 거 없더라. 그런 직접적인 증언 요청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위증을 한다는 걸 몰랐다. 책임질 게 없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두 번째, 김진성 증언에 이재명이 직접 영향을 미친 증거가 없다. 뭐냐? 자, 3차례 통화한 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그 통화 녹취록 중에 직접 요렇게 해줘! 라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물론 김진성 씨가 진술서도 보내고 누구한테 보내요? 비서실장한테 보내요. 그리고 변호인과 막 논의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약간 뭔가 서로 이렇게 조율하는 건 있지만 그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변호사랑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막 논의하고 서로 뭐 이렇게 한 과정이 제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다 보고가 됐냐? 보고가 됐을 거라고 검찰은 몰랐을 리가 없다. 이 내용을, 협의한 내용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판부는 이게 여기로 갔다는 증거가 없다. 밑에랑은 논의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까지 간 증거가 없다. 김진성 증언에 이재명이 직접 영향을 미친 증거가 없다. 이재명 지사와 김진성이 직접 소통한 건 이 3차례 통화가 전부더라. 라는 무죄. 자, 세 번째. 김진성이 먼저 언급했다. 뭐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계속 이재명 지사가 직접 이렇게 증언해줘! 라고 한 거는 없어요. 녹취록 보면. 하지만 지금 검찰이랑 지금 보면 여당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긴 3차례 녹취록 보면 계속 기억 잘 해봐. 뭐 좀 그때 이런 얘기 있었잖아. 분위기 있었잖아. 라고 몰고 가는 그 자체가 결국은 위증. 진짜 순수하게 진짜 기억나는 것만 해. 이게 아니라 그런 거 그때 있었잖아. 이게 몰아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잖아.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김진성이 먼저 얘기를 하던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위증 교사를 언제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요때 했다는 거죠. 이 통화에서. 그런데 통화를 봤더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서로 전부 다 이해관계 일치하니까 나한테 덮어 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잖아요. 라고 이제 상황 설명을 했더니 김진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화에서. 예. 그럼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기 때문에요. 무슨 얘기예요? 김진성 씨 너 그 분위기 알잖아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재판부가 보기엔 김진성 씨가 스스로 이재명 지사가 이런 당시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했더니 맞아요.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죠. 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시켜서 얘기한 게 아니라 김정 비서가 스스로 뭐 이재명 지사에게 잘 보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스스로 그런 분위기였다고 먼저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재판부가 보기엔. 그래서 1심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김진성의 증언이 위증이었다는 걸 이재명이 알았을 가능성이 적다고 하고, 하지만 알았더라도 위증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인식을 했더라도 이재명에게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1심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증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한테 유리해요. 그럼 그래도 너 위증이니까 하지 마. 안 했다고 해서 위증을 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검찰은 어떤 대목을 문제 삼는 걸까요? 동투더 뉴스. 1심 재판부의 인식은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파고드는 건데 1심 재판부는 이재명 그 대표의 김진성을 향한 이 증언 요청은 통상적인 수준의 증언 요청으로 보인다. 나한테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화해서 있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재명은 김진성이 알 수 있는 사정에 관한 증거만 요청했다. 그리고 김진성 위증은 스스로 한 거다라는 게 1심 재판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위증은 스스로 했으니까 김진성만 유죄라는 거예요. 검찰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심 판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 1심 판결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 또한 객관적인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KBS와 성남시장 간의 협의 내지 합의가 실제로는 없었다는 점을 인지할 수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협의가 없었다는 걸 이미 이재명 대표가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김진성 씨의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걔네들이 그렇게 거짓말했냐 핵심이에요.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 최초로는 고소 취하해주고 나한테 뒤집어 씌운다는 그런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 이건 정도는 누군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김진성 씨에게 당시 통화에서. 무슨 얘기예요? 1심 판사 여러분, 이재명 또한 당시에 KBS와 성남시장 사이에 그런 협의가 없었다는 걸 알았을 거라며요. 알면서도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 협의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걸로. 그런데 1심 판결문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진성에게 이재명을 주범으로 모는 합의에 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증언이 필요하다는 취지, 이렇게 말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위증을 교사한 걸로 평가할 수 없다? 이 모순이라는 거죠. 검찰은. 아니, 합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요구를 해요. 합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그런데 그거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위증교사가 아니래요. 그럼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검찰 논리는? 서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알았어. 없었다는 거 알았어. 근데 해달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위증인데. 없었다는 거 알았는데도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만으로는 위증교사가 아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거 자체가 편파적이고 상식이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거예요. 1심 무죄 판결은. 왜냐? 숲을 안 보고 나무 그거 하나 문구 하나만 보느라 우리 전체 큰 숲을 못 봤다는 겁니다. 자, 그게 상식이 안 맞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자, 2018년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지사로 당선이 되자마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위기에 몰렸죠?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직접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걸죠? 전화를 걸고 나서 김진성 씨에게 어쨌든 본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라지만 어쨌건 그 상황 속에서 전화를 끊고 정진상 씨를 비롯한 김진성 씨는 측근들과 막 얘기를 하죠. 변호인과 논의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할까? 결국 그래서 김진성 씨는 증언을 합니다. 그죠? 결국 그 증언은 어쨌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유리할 수 있는 진술이었고 그 결과 무죄 선고를 받죠. 이거는 1심 재판부도 인정을 하거든요. 이 과정은. 이게 숲 아니냐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과정에서 김진성 씨가 내가 위증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검찰이 보기에 왜 위증하냐는 거예요, 김진성 씨가 대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표가 좋아할 만한 얘기가 아니면 본인이 왜 위증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죠? 이거 검찰 논리입니다. 그런데 위증은 있었는데 위증교사는 없었다? 이게 상식이 맞는 지금 판단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요거는 위증, 이건 위증 아니야.
근데 그러게 보니까 고의성이 없어. 결국은요.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측은 또 반박을 하죠. 그러니까 어쨌건요. 지금 요 큰 속에서 2심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조만간 이번 주 2심 첫 재판이 있었거든요. 2심 관련해서. 그러니까 2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어떻게 맞붙었는지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걸 보시면 이 흐름 속에서 2심이 어떤 쟁점으로 세게 맞붙겠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텐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조만간 말씀을 드릴 텐데 핵심은요. 아까 1심 판사가 이재명 대표를 무죄를 선고한 이유 뭐였습니까? 고의가 없다는 거죠. 고의. 결국은 이 고의성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고의냐 아니냐, 고의로 얘기를 한 거냐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 2심 재판이 뒤집힐 거냐 계속 갈 거냐가 나누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정리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3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닌 것. 1번, 이재명은 위증 사실을 몰랐다. 2번,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향을 끼친 증거는 없다. 3번, 이재명, 김민성은 통화 자체를 안 했다. 4번, 이재명 대표에게 고의는 없었다. 1심 무죄 선고 이유가 아닌 것을 골라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들 오늘 조금 복잡하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요 흐름 좀 이해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마지막 1심 재판에서 그 김진성의 대체 6가지 증언이 무엇이었는지 당시에 그럼 왜 김진성은 위증이라고 봤고 그런데 위증이라는데도 왜 이재명 대표는 무죄가 선고됐는지 이 편을 보셔야 2심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 뉴스의 주말 오후 3시엔 동행간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253회 퀴즈 정답 보고 가십시오. 선관위 편이었죠. 선관위 감사 결과 드러난 직원 자녀 특혜 채용 천태만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발표하기 전에 이 정답은 안 맞추셨지만 얼마나 화가 나셨습니까? 꼭지 수도님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준비해놔야 될 게 있습니다. 명록을 적어주셨어요. 앰뷸런스, 청심환, 응급조치. 이 게이지 올라서 다 쓰러지겠다면서 국민 건강에 좋지가 않다고 건강 비타민 등을 선물로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진짜 이 감사원 감사보고서 보다가 혈압이 올랐다니까요. 정말로 진짜 이번에 황골탈퇴 해야 됩니다. 선관위 폐지 목소리가 나올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선관위 정말. 박순애님은요. 지금 보니 우리 아들도 이래서 떨어졌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선관위 경력경쟁 채용에 지원을 하셨었나 봐요.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이거죠. 아니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당연히 뽑아야 되는데 그 자리 다 세금으로 월급 주는 자리인데 진짜 성적대로 하면 당연히 선발되어야 할 후보자 떨어지고 말이에요. 아빠를 선관위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막 세자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괜히 미안하잖아요. 내가 선관위에 다니고 있었으면 우리 아들 됐을 텐데 내가 선관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들이 실력 있는데 떨어지니까요. 절대 이런 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흥분했는데. 자, 보십시오. 정답 발표해야죠. 1번 면접 채점 연필로 했죠. 2번 특혜 채용 노하우 서로 공유했죠. 3번 월급 수당은 안 몰아줬어요. 아니 이건 뭐 잘했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3번 안 몰아줬다고? 이건 안 했습니다. 4번 걸리면 서류 없애라고 했죠. 첫 번째 정답자님 은행나무님 3글자 써주셨네요. 제기랄. 끝이에요. 끝. 제기랄. 두 번째 유토피아님 선관위 문제 많다고 말만 들었지 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영상 보니까 진짜 화가 납니다. 싸그리 정리되면 좋겠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감시하겠습니다. 한영숙님 선관위에 화가 납니다. 저희 자식들은 부모 찬스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라고 제가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왠지 미안하잖아요. 자식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성관이 이런 비리 채용 없게 해주세요. 열심히 사는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네 번째 당첨자님 안성모님 3번도 이거 월급 수당도 몰아준 거 아니냐고 그런 의구심이 든다고 하십니다. 3명에게 소속 들어온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 당첨자님은 김남수님 같아요. 정리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외국에 사시는데 외국에 사시면 제가 이렇게 커피 쿠폰 선물 드려도 사실 소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분이 한국을 잠깐 들어오시나 봐요. 며칠 후 아내가 한국에 방문하니까 아내에게 커피를 선물하고 싶은데 쿠폰 가능할까요? 바로 드립니다. 네, 이 쿠폰 제가 드릴 테니까 바로 한국에 오시는 아내분에게 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선물은 채널의 뉴스 유튜브 채널 들어가셔서 게시물이라는 코너 들어가시면 어떻게 선물 받으시는지 나와 있으니까요. 네, 제가 선물 바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관이에 대한 분노는 제가 계속 저희 채널에 의해서 감시를 하면서 채워나갈 테니까요. 자, 이제 분노 이제 떨어뜨리시고 해피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박사님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